안녕하세요. 컴포즈로 증권 앱을 만들면서 마주한 문제들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최동근입니다. 네, 저는 토스 증권에서 MTS를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혹시 최근에 토스 증권의 화면에 UX에 변화가 있었는데 혹시 눈치채신 분이 계실까요? 증권 탭을 클릭했을 때 홈화면과 종목 상세 화면에서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컴포즈로 개발하면서 어떤 문제들을 마주했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에 대해 얘기하려고 해요. 먼저 오늘 발표 목차에 대해 설명할게요. 첫 번째로 UX를 변경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것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했고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는지 이야기해보고요. 두 번째로 컴포즈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권 앱을 컴포즈로 만들면서 어떤 문제들을 마주했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먼저 UX를 변경하게 된 배경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증권은 하단의 5개 탭 중에 하나를 이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증권 제품이 많아지고 표현해야 될 정보가 많아지면서 화면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개의 탭에서 증권의 모든 제품을 표현하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단의 탭을 확장하여 새로운 탭을 만들어내는 UX가 나왔는데요. 이를 통해 증권의 제품을 더 넓은 지면을 이용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종목 상세 화면에서의 개선도 있었습니다. 크게 2가지 어려움이 존재했는데요. 매매를 하다가 차트와 다른 호가 탭 그리고 내주식 탭을 동시에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요. 또 다른 종목을 탐색할 때 홈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새로운 종목을 선택하여 종목을 봐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어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UX가 나왔습니다. 먼저 상단에 존재하던 탭을 바텀 시트로 이동시키고 탭을 클릭하면 바텀 시트이 올라와 탭을 볼 수 있는 형태로 개발했고요. 바텀 시트의 절반만 열어 차트와 탭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구현했어요. 그리고 종목을 탐색하기 위해 뒤로 갔다가 다시 새로운 화면으로 넘어와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와이프 UX를 이용하여 다른 종목을 탐색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2가지 변경 사항을 구현하기 위해 네이티브로 구현하는 게 좀 더 수월하다고 판단했고 로딩 속도 또한 웹보다 좀 더 빠르게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네이티브로 구현하기로 결정했어요. 네, 본격적으로 컴포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컴포즈는 구글에서 발표한 선언형 UI 툴킷인데요. 코틀린으로만 UI를 작성할 수 있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증권에서 왜 컴포즈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는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토스 증권에는 다양한 커스텀 UI가 존재하는데요. 토스에서는 디자인 시스템인 TDS를 이용하여 개발하고 있어 이러한 UI들을 빠르게 구현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증권의 화면들은 온전히 TDS로 구현하기엔 한계가 있었어요. 종목을 표현하기 위한 랭킹 컴포넌트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왼쪽에 랭킹은 리스트 컴포넌트이지만 왼쪽에 2개의 요소를 넣고 있는데요. 뷰 버전의 TDS에서는 이러한 컴포넌트를 구현하기 위해 일반 리스트 로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커스텀 뷰를 만들어 제작해야 했어요. 이때 커스텀 뷰를 재사용을 고려하여 설계하기도 어려웠고요. 하지만 컴포즈를 이용한다면 슬롯 형태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커스텀 뷰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레프트 슬롯에 2가지 요소를 넣게 됨으로써 커스텀이 좀 더 쉽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재사용을 고려하여 구현하기도 쉬웠습니다. TDS의 슬롯 형태에 대해서는 작년 슬래시 발표에서도 다루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작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컴포즈를 선택한 2가지 이유는 증권의 특수성인데요. 상태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증권의 특성상 API와 소켓 등 다양한 소스에서 데이터가 오게 되는데 이 데이터들을 컬렉트하여 뷰에 세팅하는 코드가 많아질수록 관리하는 비용이 커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컴포즈에서는 데이터를 바로 뷰에 전달하기 때문에 비교적 실수할 여지가 적고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증권 앱을 컴포즈로 만드는 게 좀 더 쉽다고 생각하여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 앱을 컴포즈로 만들면서 마주한 문제들에 대해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가장 먼저 리컴포지션 문제입니다. 리컴포지션은 다들 아시다시피 컴포즈에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감지해 새로 구성하는 과정인데요. 이때 리컴포지션이 많이 발생하면 성능에 큰 문제를 유발하기도 해요. 실제로 개발 초기에 스크롤 중 프레임 드랍과 CPU 사용량 증가로 인해 배터리 사용량이 증가하기도 했었습니다. 1초에 수많은 데이터가 전달되는 증권 앱 특성상 리컴포지션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신경 써야 했어요. 그렇다면 리컴포지션이 왜 일어나고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리컴포지션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먼저 스테이트의 변화입니다. 내부의 스테이트가 변화하면 컴포즈는 자동으로 변화를 추적해 리컴포지션을 일으키는데요. 이때 연산값과는 별개로 스테이트를 읽는 순간에 리컴포지션이 발생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시 코드에서는 프라이스가 5보다 큰지와 별개로 프라이스의 밸류가 바뀔 때마다 리컴포지션이 발생하게 돼요. 두 번째는 컴포저블에 전달되는 파라미터가 변경될 때 리컴포지션이 발생합니다. 이때 전달되는 파라미터가 전부 같다면 리컴포지션을 스킵하고 최적화를 진행해요. 이때 모든 파라미터가 안정적이어야 스킵된다는 특징을 가지는데 이런 안정성 관련해서는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설명하기 힘들 것 같고 추후에 테크 블로그를 통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그렇다면 증권 앱의 실제 코드 예시를 통해 생겼던 문제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지금 영상은 실제로 저희가 종목 상세 화면을 구현했을 때 생겼던 리컴포지션 문제인데요. 가격이 바뀔 때마다 UI 스테이트를 새로 생성하여 화면에 전달하고 있었어요. 이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 스크린 스테이트를 다음과 같이 스톡 네임과 프라이스 그리고 바텀 C 차트 등의 데이터를 구성하여 전달하고 있었고요. 이것을 컴포저블에서 컬렉트하여 전달하고 있었어요. 네, 실제로는 이러한 구성과 같이 각 요소의 UI 스테이트를 통째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현했는데요. 이렇게 구현하다 보니 실제로 리컴포지션이 발생한 컴포저블은 노란색 글씨와 같이 전부 다 발생하고 있었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실제로 프라이스가 사용하지 않는 곳에서 UI 스테이트의 변경을 탐지했다는 것인데요. 실제 변경은 헤더에서만 변경되지만 UI 스테이트를 통째로 넘기다 보니 스킵을 판단할 때 같은 UI를 표현함에도 차트와 바텀 시 변경됐다고 컴포즈는 판단하여 리컴포지션을 발생시키고 있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만 전달하도록 변경했어야 하는데요. 코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헤더를 그리기 위한 정보인 프라이스 값만 헤더에 전달하고 차트와 바텀 시 영역은 필요한 데이터만 가져가도록 변경하여 차트와 바텀 시의 스킵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리컴포지션을 해결했습니다. 잠시만요. 네. 하지만 여전히 스크린에서의 전체 리컴포지션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너무 넓은 범위에서 스테이트를 읽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스테이트를 읽는 시점에 리컴포지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변경을 추적해야 하는 위치에서 스테이트를 읽어주는 것이 필요했어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라이스를 플로우 형태로 전달하고 헤더에서 플로우를 받아와 스테이트로 변경하여 읽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변경되는 지점인 헤더와 차트 영역만 변경되고 리컴포지션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요. 컴포저블에 필요한 정보만 전달하여 스킵을 유도하고 필요한 위치에서 스테이트를 읽어 리컴포지션 범위를 줄이는 것이 저희 종목 상세의 리컴포지션 줄이는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구현 방식을 모든 상황에 적용해야 할까요? 그렇진 않은데요. 증권처럼 데이터의 변화가 아주 잦은 화면에서만 신경 쓸 필요가 있고 일반적인 화면에서는 이 정도까지의 구현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증권처럼 데이터 변화가 많은 화면을 구현하신다면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개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종목 상세 화면에서의 인터랙션을 구현한 이야기에 대해 한번 해볼게요. 크게 두 가지 인터랙션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바텀 시 애니메이션이고요. 두 번째는 바텀 시의 프로그레스에 맞춰서 움직이는 상단 헤더의 크기 애니메이션입니다. 먼저 바텀 시를 구현한 방법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처음 이 인터랙션을 전달받았을 때는 머티리얼에 존재하는 바텀시 스캐폴드를 사용하여 구현하려고 했는데요. 바텀시 스캐폴드는 바텀시시 포함된 화면을 구현할 때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텀시 스캐폴드를 사용하지는 못했는데요. 먼저 바텀시 스캐폴드에서 제공하는 바텀시 스테이트가 오픈 클래스가 아니라서 저희가 직접 커스텀하지도 못하고 시트 밸류 또한 원하는 기준대로 동작하고 있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시트 밸류의 히든이란 동작은 바텀 시시 완전히 가려지는 걸 의미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히든은 일부만 가려지는 것을 원하고 있었어요. 결국 직접 레이아웃을 이용하여 커스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먼저 컴포즈의 레이아웃은 사용자가 정의한 정책으로 컴포저블을 배치하는 역할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를 전달받고 있어요. 먼저 컨텐트는 화면에 그려질 컴포저블을 전달받고 있습니다. 이때 각 컴포저블이 어떤 것인지는 레이아웃 아이디와 같은 정보를 통해 알아낼 수 있어요. 여기서 화면은 크게 헤더와 컨텐트, 핸들, 시트 컨텐트로 구분하여 분류했고요. 실제 코드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메저 폴리시를 전달받는데요. 메저 폴리시는 전달받은 콘텐츠들의 크기와 위치를 결정하는 로직을 담당해요. 전달되는 정보로는 메저러블과 컨스트레인트가 있고요. 이 메저러블과 컨스트레인트를 조합해 플레이서블을 조합하여 위치를 정하고 있어요. 먼저 메저러블은 전달된 콘텐츠들에 대한 크기를 정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컨스트레인트는 레이아웃에 전달된 크기 제약 정보들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메저러블에 컨스트레인트를 넣어 메저를 하게 되면 플레이서블이라고 배치할 수 있는 요소가 전달되는데 이것을 레이아웃 단계에 플레이스하여 위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메저 단계의 레이아웃을 이용하여 메저러블을 통해 레이아웃을 가져옵니다. 그 후 전달받은 컨스트레인트를 통해 크기를 결정하는데요. 이때 컨텐츠의 크기가 저희 바텀 싯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컨스트레인트의 맥스 값을 적절히 조절하여 컨텐츠의 크기를 조절하도록 해주었어요. 마지막으로 메저 폴리시의 레이아웃 단계에 각 요소들을 적절한 위치에 플레이스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바텀 싯의 위치에 맞게 핸들과 싯 컨텐츠를 위치하도록 하는 로직을 작성해 줍니다. 다음으로 드래그 인터랙션을 구현해야 하는데요. 드래그 인터랙션은 모디파이어의 앵커드 드래거블이라는 모디파이어를 이용하여 구현했습니다. 드래그와 관련된 동작을 구현하기 쉽게 만드는 모디파이어이고요. 지정된 위치를 설정하여 드래그 시 해당 위치까지 자동으로 붙여주는 동작을 구현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구현하는 방식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앵커의 위치를 설정해야 되는데 저희 종목 상세 화면의 경우에는 바텀 싯이 상단에 붙는 것과 가운데서 멈추는 것 그리고 하단에 있는 것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이를 각각 탑, 미들, 바텀으로 정의하여 구현했어요. 그 이후 각 밸류의 위치를 결정해 주어야 하는데 on size change modifier 시점에 앵커를 사이즈에 맞게 계산하여 설정해 주도록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앵커를 드래거블 스테이트에 추가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드래거블 스테이트를 메저 폴리시의 레이아웃 단계에 옵셋을 읽어와 적절한 위치에 동작하도록 구현하면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구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오른쪽의 영상과 같이 인터랙션을 구현할 수 있었어요. 다음으로 상단 헤더에 텍스트 크기가 바뀌는 애니메이션을 구현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애니메이션은 바텀 싯 인터랙션이 진행됨에 따라 글씨 크기를 적절하게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최초 구현은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리사이즈 텍스트라는 컴포저블에 스타트 사이즈와 타겟 사이즈를 전달하고 스테이트로 바텀 십 프로그레스를 전달받아 구현하였어요. 잘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리컴포지션이 프로그레스에 따라 프레임마다 발생하고 있었어요. 원인은 프로그레스를 읽는 위치가 컴포지션 시점이어서 그런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컴포즈가 그려지는 세 가지 단계에 대해 알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컴포즈는 크게 세 가지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컴포지션은 컴포저블 함수가 실행되어 화면이 그려지기 위한 UI 트리를 생성하는데요. 리컴포지션이 이 단계에 속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레이아웃 단계를 통해 위치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컴포지션을 통해 형성된 UI 트리가 배치되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모디파이어의 그래픽스 레이어나 옵셋이 이 단계에 속하고요. 마지막으로 드로잉 단계에 캔버스에 실제로 UI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on draw behind나 draw with content 등 단계가 드로잉 스코프예요. 이때 글씨 크기를 변경하는 부분은 실제로 레이아웃과 드로잉 단계에서만 변경되면 되는데 저희가 첫 번째로 구현했던 리사이즈 텍스트의 경우에는 컴포지션 시점에 스테이트를 읽다 보니 리컴포지션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코드로 돌아와서 보면 프로그레스 밸류를 컴포저블 함수가 실행되는 컴포지션 시점에 읽다 보니 리컴포지션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런 코드를 그래픽스 레이어 단계로 이동시켜 컴포지션 스코프이 아닌 레이아웃 스코프로 이동시켜 구현하였고요. 이렇게 하면 컴포지션 단계의 스테이트를 읽지 않다 보니 리컴포지션이 일어나지 않고 레이아웃 단계에서만 변경을 감지하여 크기를 변경하도록 구현할 수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더 저렴한 비용으로 화면을 더 저렴한 비용으로 그릴 수 있게 되었고요. 모든 상황에서 이런 방식으로 구현하는 건 옳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구현해야 할 때 적용하면 성능적으로 이득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이 리컴포지션은 없이 부드럽게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너무 갑작스럽게 끝나시면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컴포즈로 만들면 증권 앱을 만들면서 어떤 문제들을 마주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리컴포지션이나 성능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이 제 발표를 통해 해결책을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